자, 네, 이번 시간에는 뇌하수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사실상 호르몬 내분비 관련해서는 거의 뭐 꽃이죠, 꽃. 그래서 모든 호르몬 대사가 한 번씩 스쳐가는 약간 톨게이트 느낌의 IC 느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 각각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각각의 파트에서 다시 하고, 이번 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약간 짜바리들만 모아서 한번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상하부에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물인데요. 이제 뭐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전엽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예를 들어 뭐 프로락틴,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 딱 봐도 별로 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그 외에 굉장히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TSH라던가 ACTH라던가 이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엽에서는 바소프레신이 작용하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이번 단원의 핵심은 사실 뇌하수체 샘종인데요. 뭐냐면은 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생하는 거죠. 이 종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호르몬에 분비하는 기관의 종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얘가 기능성이냐 아니면은 비기능성이냐를 기능성이냐 비기능성이네요. 기능성이냐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능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시스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프로락티노마가 생겼어. 그럼 얘가 프로락틴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체내의 프로락틴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막 젖이 흐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종양이 있고요. 비기능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전혀 분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대사에 관여하지 않는 그냥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는 사실 호르몬을 분비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야? 호르몬을 당장에 분비하면 조금만 커져도 호르몬이 확 나오니까 증상이 바로 나와요. 얘는 증상이 바로 나와. 그런데 비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랄 게 없어. 호르몬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커질 때까지 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커져서 막 덩어리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막 엄청나게 커져서 여기 막 옵티키아즘이라 이런 게 있죠. 얘를 막 눌러서 눈이 안 보이고, 막 얘가 머리를 눌러서 뇌압을 증가시켜서 막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타나고, 이럴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능성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 증상이 확확 눈에 띈다. 그런데 비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질 때까지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방치되다가 얘가 굉장히 커져서 옵티키아즘을 눌러서 시력 저하가 오거나, 뭐 갑자기 눈앞이 안 보여요 라거나, 아니면은 뇌에 큰 영향을 미쳐서 두통이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비하면, 얘를 분비하면 고프로락틴 혈증이 되는 거고요.
얘를 분비하면 말단 비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랑 고프로락틴 혈증이랑 말단 비대증이랑, 그래서 이 비기능성 자체, 얘는 지금 기능성 샘종이죠. 이 기능성 샘종, 기능성에서 고프로락틴 혈증이랑 말단 비대증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비기능성 샘종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이나, 여기 있네요, 두통이나 시력 저하,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비기능성 샘종, 그리고 기능성 샘종, 그리고 이 전체적인 뇌하수체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기능성 샘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했어요. 이 비기능성 샘종은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거나 아니면은 눈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치료는 뭐 해야 되냐면, 얘는 TSS, 트랜스 스페노이달 서저리, 트랜스 스페노이달 서저리, 날개뼈 경유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뇌하수체를 절제하는 거죠. 종양 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제를 해야 돼.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안 보이니까 종양 떼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별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샘종의 고프로락틴 혈종이랑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프로락틴 혈증은 딱 봐도 이제 프로락틴에 대한 얘기죠. 이가 있나? 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말단 비대증은 그로스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먼저 이 고프로락틴 혈증에 대해서, 프로락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락틴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이가 없다고 아까 말해놓고,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거는 TRH. TRH는 TSH 분비하는 호르몬 아닌가요? 하지만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효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파민이죠. 이 도파민에 의해서 억제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억제되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프로락틴 혈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뭐 저지 분비된다, 혹은 월경이 불순하다,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락틴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프로락틴을 확인해서 이 다시 이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RH랑 도파민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상샘 기능이 저하돼 있어. 기능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T4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TRH랑 TSH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그럼 이 TRH 때문에 프로락틴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이 도파민을 조금 억제시키는 약인 거야. 도파민을 억제시키는 그 약의 종류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항정신성 약물, 할리페리돌이나 리스페리돌 이런 게 있겠죠? 정신성 약물이거나, 혹은 위장약, 시메티딘, H2 블로커죠. 시메티딘, 혹은 항구토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항구토,
락토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얘는 도파민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프롤락틴을 줄이는 애거든요. 그런데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프롤락틴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나 도파민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기능성 샘종이 있어서 이 프롤락틴을 막 분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프롤락틴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고프롤락틴 혈증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젖을 분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월경이 이상하다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프롤락틴을 확인하겠죠. 쟤네 프롤락틴을 확인했는데 얘가 높아.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갑상샘 기능 저하는 아닌지 여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기능성 샘종이 있진 않은지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싹 보고 약이 먹는지 딱 보는 거죠. 약을 싹 봤는데 약을 먹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아니면 먹는 게 있다면 무슨 약을 먹는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약 먹는 게 없대, 약 먹는 거 없어, 약 아니야,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을 싹 보는 거예요. 근데 TSH가 보통 우리는 TSH로 되니까 TSH가 정상이야. 얘도 아니네? 그럼 남은 게 이제 기능성 샘종인 거죠. 그러면은 기능성 샘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라 MRI를 찍어야겠다.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 고프롤락틴 혈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너 다음에 검사 뭐 할래거나, 아니다, 보통은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처치 뭐 할래 이렇게 나와요. 다음 처치 뭐 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문제를 봤더니 약을 먹고 있네? 그러면 약을 끊으시면 됩니다. 끊거나 이제 변경이겠죠? 지금 이게 선지예요, 선지. 끊거나 변경. 혹은 이제 갑상샘이야. 그러면 L-사이록신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샘종이야. 그 경우에는 이제 셀라 MRI를 찍어야겠죠? 아니죠? 요게 아니야. 요게 아니면 셀라 MRI를 찍어봐야겠죠? 기능성 샘종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능성 샘종이 됐어. 확실해. 하게 했더니 기능성 샘종이야. 뇌를 찍어봤더니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파민 아고니스트죠. 도파민을 막 투여해서 얘 프롤락틴을 조금 억제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제시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지금 두통이나 시야 결손이 있어. 그러면 얘도 TSS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게 나와요. 도파민 아고니스트. 이렇게 요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젖이 분비되고 월경이 없어. 그리고 검사했더니 프롤락틴이 높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시면 문제를 또 잘 읽어보면은 약을 어쩌고 약이 있니 없니 나올 거예요. 있다면 항정신성 약을 먹고 있다거나 뭐 정신과적인 약물을 먹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약을 확인하고 뭐 예를 들면 위장약을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 항경련제를 먹고 있다거나, 그러면 약을 확인하고 그 약이 맞다면 끊거나 변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는 게 없대 문제에서, 그럼 이제 갑상선 TSH를 확인하는 겁니다.
TSH가 높아. 그러면은 L-사이록신을 넣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능성 샘종의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럼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셀라 MRI를 찍어보는 겁니다. 찍어봤더니 실제로 뇌하수체에 뭐가 들었어. 뭐 이상해. 그러면 이제 이 프롤락틴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모든 샘종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대부분 비기능성인데 기능성에서도 일부 굉장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일부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뇌하수체 샘종이야. 그럼 얘가 비기능성이든 기능성이든 어떻든 뭐 무슨 종류든 상관없어. 얘가 뭐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든 TSH를 분비하든 뭘 분비하든 상관없어요. 이 뇌하수체의 샘종이 커져서 뇌를 압박하거나 옵티키아즘을 압박해서 두통이나 시야결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TSS 수술인 겁니다. 아시겠죠? 종류 무관입니다. 무조건 두통이나 시야결손이 발생하면 TSS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고프롤락틴 혈증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단 비대증이죠. 그로스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시상하부의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되고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에서 억제된 호르몬이에요. 자, 보통 그로스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이 촉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로스 호르몬의 역할은 사실 재료를 준비하는 애예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혈당 사용을 멈춰서 혈당을 늘리는, 그래서 혈관 내에 당을 막 늘리려고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몸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사실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분비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죠. IGF-1. 얘가 이제 실제로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적인 조직 성장을 하는 친구예요. 물론 뭐 그로스 호르몬에 의해서 얘가 나오니까 어쨌든 그로스 호르몬이 성장시키는 거 맞죠? 어쨌든 그로스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의 반대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아놓은 혈당을 IGF-1이 사용해서 조직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키가 크거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성장이 끝났을 때는 이제 뼈의 길이가 이제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말단부가 비대해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손발이 커지거나, 그래서 뭐 손가락이 반지가 맞지 않는다, 뭐 신발을 신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손발이 커지거나 인중이나 턱이나 다 말단 부위죠. 턱이나 이마가 돌출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대부분 기능성 샘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기능성 샘종에 의해서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얘는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커지고 턱이마가 커지고 그 다음에 당뇨가 동반되면은 이거 기능성 샘종에 의한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 말단 비대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검사는 뭐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그로스 호르몬을 검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CPX 같은 거 할 때 성장 장애, 성장 지연 이런 거 할 때 환자 교육 그런 거 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찍 재우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듯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함은 얘는 일중 변동이 너무 커요. 일중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로 증상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IGF-1을 측정해서 선별 검사죠. 얘를 측정해서 원인을 확인할 수, 그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H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능성 샘종에 의한 거니까 셀러 MRI를 한번 찍어볼 수 있겠죠. 중요도로 따지면 보통 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셀러 MRI도 찍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진 검사를 해봐야겠죠. 확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로스 호르몬이 혈당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75g OGTT를 해버리면 혈당이 증가돼서 GH가 억제가 돼야 돼요. 원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데 이미 증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인해서 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억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요거는 정상적인 호르몬 액시스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호르몬을 뿜뿜 뿜고 있는 기능성 샘종이 있진 않을까가 아니고 확진 검사니까 기능성 샘종이 있다라고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크로메갈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사실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온다면 뭐 임종평 이런 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손발이 커지고 턱이마가 커지면서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IGF-1을 측정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확진 검사는 75G OGTT로 그로스 호르몬이 억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다. 그래서 억제가 안 되면 기능성 샘종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죠.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원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상이나 수술을 했다거나 외상을 부딪혔다거나 이런 외상력 혹은 허열, 예를 들어서 산후 허열이 있었다, 아니면은 뇌졸중이 있었다, 이런 허열로 인해서 뇌하수체가 손상을 받았을 거나, 혹은 이 비기능성 샘종, 이 샘종이 나머지 뇌를 압박해서 그래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건 주어질, 과거력이 이런 걸 주어질 경우는 많아요. 외상을 받았었다, 무슨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던가, 아니면은 산후출혈이 있었는데 아기 낳고 얼마 지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뿜는 게 뭐 그로스 호르몬도 있고 프로락틴도 있고 그다음에 TSH도 있고 ACTH 이런 것도 있겠죠. 뇌하수체. 그다음에 GnRH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분비되는 순서가 순서대로 쓸 걸 그랬네요. 보통 이거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질 때 기능이 떨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그로스 호르몬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GnRH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TSH, ACTH 순으로 떨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조금 않고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고, 성조숙 아니 뭐야 이거 2차 성징이랑 해서 아기 낳는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나랑은 큰 상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피곤하긴 해도 이렇게 되고, ACH는 사실 떨어지면 죽죠 사람이. 그래서 뭔가 좀 중요하지 않은 순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순서대로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가 보통 호소하는 증상은 이 두 가지 안에서 보통 옵니다. 이 두 가지쯤 이상하면 보통 와요. 그래서 GH가 이상하면 우리 애가 성장이 지연돼요 라고 오거나, 혹은 2차 성징이 없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없이 얘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TSH가 뭐 피곤하다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성장 지연이나 2차 성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르몬을 싹 보면은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저하되어 있는데 보통은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저하를 해요. 예를 들어서 GH도 저하되어 있고 TSH도 저하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저하되어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조금 빡세죠. 다른 거랑도 구분하기가 또 어렵고 하니까 보통은 범적인 되게 디퓨즈한 감소를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저거 이름이 뭐지? 복합 자극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핵심은 성장 지연과 2차 성징이 없는 걸로 왔을 때 딱 호르몬을 딱 까보면 여러 가지가 지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복합 자극 검사를 선택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보통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자극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 검사를 했는데 없어. 자극 검사를 했지만 ACTH가 계속 떨어져 있어. 자극이 안 돼. 그러면은 호르몬을 다 투여를 해줘야겠죠? 호르몬 투여는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놈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하되어 있어. 그러면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 공급이겠죠. 치료는 반대로 콜티솔부터 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걸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4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보통 성인이면 고나달 호르몬, 섹스 호르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핵심은 코티솔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지연이나 2차 성징이 없다고 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보통은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떨어져 있고 뭐 LH, FSH도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줍니다. 그러면은 복합 자극 검사를 해야겠죠. 만약에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해당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면 돼요. 하지만 보통은 복합 자극 검사로 문제가 나오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 있겠죠. 여러 가지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코티솔부터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ACTH가 떨어져 있을 경우겠죠. 네, 코티솔부터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하스티 후엽인데요. 뇌하스티 후엽은 뇌하스티 후엽은 바소프레신밖에 없어요. ADH. 그래서 ADH의 뭐 기능이 작용이라고 할게요. 기능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작용이 저하돼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지가 않아서 소변이 묽은 소변이죠. 삼투질 농도가 감소된 단유를 보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투질 농도가 감소했다면 보통은 환자가 이렇게 오겠죠. 소변량이 증가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랩을 싹 보면은 소변 오스몰이 100 내외일 거예요. 100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ADH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농축시키지 못하고 소변이 물이 줄줄 새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 핵심을 보시면 이렇게 심장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집합관에서 ADH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예요. 하나, 정상적인 작용으로 ADH가 감소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감소될 필요가 있으니까 감소된 거예요. 두 번째는 병적으로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돼서 ADH가 많이 분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ADH는 충분한데 이걸 받아들이는 집합관, 그러니까 심장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야, 줄만 해서 줄었어. 혹은 병적으로 분비가 안 돼. 혹은 분비는 되는데 심장이 받아들이지 못해.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게 이제 원발성 다음증이고요. 얘가 뇌하수체 문제니까 중추성 요붕증이고요. 얘가 이제 신성 요붕증입니다. 자, 가장 먼저 원발성 다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많이 마셔서 많이 싸는 거예요. 호르몬은 전혀 문제 없어. 몸은 완전 정상인데 그냥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보통 문제에서도 나 물을 많이 마셔, 물 많이 마심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H2O가 많겠죠. 그럼 당연히 ADH가 적게 분비되겠죠. 그러면서 단요가 나오는 겁니다. 저장성 단요가, 저삼투압성 단요가 분비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안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일단 호르몬 검사는 지금 ADH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만 뇌하수체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셀라 MRI는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제한하면, 물을 적게 마시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은 바로 그 즉시 소변 삼투압이 바로 증가됩니다. ADH가 바로 오르면서 소변 삼투압이 바로 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추성 요붕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그래서 얘 가장 큰 단 하나의 문제죠, 사실. 얘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ADH가 지금 적다는 거야. 그렇죠? 얘는 ADH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ADH가 적겠죠. 그 다음에 셀라 MRI를 찍어보면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어. 맞죠?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비기능성 샘종 때문이에요. 뇌하수체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수분을 제한해. 얘는 수분을 제한해봐야 바소프레신이 안 나와. 왜냐하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바소프레신을 넣었어.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죠. 이걸 넣어주면 ADH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변 삼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치료는 뭐겠어요? 치료는 데스모프레신이죠. 이거 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성요분증인데, 얘는 뇌에 문제가 없어. ADH도 잘 나와. 심지어 네거티브 피드백 때문에 더 많이 나와. 근데 신장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ADH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셀라 MRI를 찍지도 않겠지만 찍는다면 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수분 제한했어. 그럼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데스모프레신을 넣었어. 넣어봤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넣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약간 표 하나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발성 다음증, 그 다음에 중추성 요붕증, 그 다음에 신성 요붕증,
얘를 보통 이제 센트럴 DI다. 그다음에 네프로제닉 DI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ADH의 경우에는 원발성 다함증은 정상적으로 얘가 줄어드는 거야. 물이 많으니까 재흡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중추성 요붕증은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돼서 ADH를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신성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 분비해도 소변이 안 나온 그 신장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라 MRI를 찍어보면 얘는 완전히 정상이니까 정상이겠죠. 얘도 사실 뇌에는 문제가 없어요. 얘만 이상이 있는 거죠. 특징적인 걸 이렇게 해볼게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수분을 제한해. 수분을 제한하면 원발성 다음증의 문제는 뭐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분을 제한하자마자 바로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정상이라 하면 소변의 삼투질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농축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수분 제한 해봤자 얘는 애초에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어. 외부에서 바소프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데스모프레신을. 얘는 뭐 사실 이미 정상이니까. 그때 중추성 유분증은 ADH가 부족한 게 문제니까 ADH를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성 유분증은 얘는 원래 많아. 원래 많잖아. 또 넣어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수분, 사실 이게 치료야. 수분 제한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얘는 데스모프레신 넣어주면 모든 게 해결되죠. 자, 신성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사이아자이드를 쓰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얘의 문제는 뭐냐면, 신성 요붕증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집합관에서의 재흡수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ADH가 아무리 나와도 여기서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합관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박살나 있는 상황이에요. 해결 방법은 뭐냐면 신장 파트 혹시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수분의 대부분의 재흡수는 프록시멀 튜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자마자 여기서 대부분 다시 다 재흡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살났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물을 대부분 한번 당겨볼까? 요런 그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아자이드를 쓰면 이뇨제를 써버려서 NCC를 막아버리면, 이 NCC가 막아보니까 체내 나트륨이 줄잖아요. 이 나트륨이 줄면서 라스 시스템이 오히려 활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신장 파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충 하고 넘어가지만 신장 아마 첫 번째 영상 아니면 두 번째 이뇨제에 있을 거예요.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에퍼런트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러면서 얘를 물을 여기 절유시킨다고 했어요. 물을 절유시키면 신장이 오버드라이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이 막 미친듯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와씨 뭐야 물 왜 이래 많아 하면서 쫙 당겨버리는 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뇨제를 사용해서 물을 재흡수시키겠다는 굉장히 특이한 치료가 이렇게 있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모르실 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핵심은 요거 여기 중요하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하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뇌하수체 이런 기능성 샘종이냐 비기능성 샘종에 따라 나눠서 기능성 샘종에서 우리가 프롤락틴, 고프롤락틴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뇌하수체 기능 저하, 복합 자극 검사가 중요하고, 첫 번째 치료는 코티솔이라는 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후엽에 의해서 삼투질 농도가 감소하는 소별 삼투질 농도가 감소된 저장성 단뇨의 경우에 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진단 같은 경우에는 ADH가 높으면 사실 신성요공증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이게 뭐가 최신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은 하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ADH가 높으면 바로 신성요공증이고요. 이렇게 ADH가 높으면 바로 신성요공증이고, 낮을 경우에는 셀라 MRI를 찍어보면 이상하면 중추성 요공증, 정상이면 오발성 다음증 이렇게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검사 방법이고, 두 번째 검사 방법은 수분을 제한시켜 보는 거예요. 제한되자마자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몇 시간 해서 막 증가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소변 삼투질 농도가 물만 안 마셨더니 바로 올랐어. 그럼 원발성 다음증. ADH를 넣었더니 올랐어. 데스모프레신을 넣었더니 올랐어. 중추성 요공증. 그 다음에 별짓을 해도 안 올라. 이러면은 신성 요공증. 이렇게 보통은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로 검사를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상한 거. 이상한 게 저도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정상적인 뇌하수체 후엽이 좀 조용히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밝게 흰색으로 굉장히 암처럼 생겼어요. 정상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딱 야, 이 조형 증가된 거 저거 암이다 라고 싶은 게 정상이고요. 그 흰색이 없어져야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한번 MRI 사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